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통계를 속보, 잠정, 확정의 세 가지 단계로 추계하여 공표하고 있는데 이번에 2014년 확정과 2015년 잠정 추계 결과를 공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명은 2015년 잠정치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계 결과 2014년과 2015년의 연간 성장률은 각각 3.3%와 2.6%로 종전 발표치와 동일하였으나 분기별로는 소폭 수정되었습니다. 2015년의 경우 전기 대비 성장률이 2, 4분기가 0.1%포인트 상향 수정되고 3, 4분기는 0.1%포인트 하향 수정되었으며 4, 4분기는 0.1%포인트 상향 수정되었습니다. 보도자료 1페이지입니다. 2015년 국민계정 잠정 추계 결과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실질 GDP는 민간 및 정부 소비의 증가율이 높아지고 건설 투자의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나 지식재산 생산물 투자와 수출의 증가세가 둔화되어 전년 대비 2.6% 성장하였습니다. 경제활동별로는 건설업의 증가세가 확대되었으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증가율이 낮아졌습니다. 분기별로는 전기 대비로 1, 4분기가 0.8%, 2, 4분기가 0.4%, 3, 4분기가 1.2%, 4, 4분기가 0.7%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2015년 연간 실질 GNI는 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의 큰 폭 하락에 따른 교육조건 개선에 힘입어 전년 대비 6.5% 증가하였습니다. 보도자료 2페이지입니다. 2015년 명목 GDP는 1,558.6조 원으로 전년보다 4.9% 늘어났으며 미 달러화 기준으로는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4% 감소한 1조 3,775억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1인당 GNI는 3,093.5만 원으로 전년보다 4.6% 증가하였으며 미 달러화 기준으로는 27,340달러로 2.6% 감소하였습니다. 1인당 PGDI 즉 가계 총 처분 가능 소득은 1,756.5만 원으로 전년 대비 4.7% 늘어났으며 미 달러화 기준으로는 15,524달러로 2.5% 감소하였습니다. 2015년 연간 GDP 디플레이터는 전년 대비 2.2% 상승하였습니다. 2015년 총 저축률은 35.4%로 전년보다 0.9%포인트 상승하였으며 국내 총 투자율은 전년보다 0.8%포인트 하락한 28.5%를 기록하였습니다. 가계 순 저축률은 7.7%로 전년에 비해 1.4%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 국민계정 잠정의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내수와 정부의 성장 기여도가 전년보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내수의 성장 기여도는 3.6%포인트로 전년보다 상승한 반면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마이너스 1.1%포인트로 전년 대비 큰 폭 하락하였습니다. 내수를 지출 항목별로 살펴보면 민간 소비와 건설 투자의 기여도가 상승하였으나 지식재산 생산물 투자의 기여도는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경제 주체별로는 순수출을 포함한 민간의 성장 기여도가 3.1%포인트에서 1.8%로 낮아진 반면 정부의 기여도는 0.2%포인트에서 0.8%포인트로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 GDP 디플레이터는 전년의 0.6%에서 2.2%로 높아졌습니다. 지출 항목별로는 민간 소비 및 수출의 디플레이터 등락률이 전년 수준을 나타낸 가운데 설비 투자의 디플레이터가 상승하고 차감 항목인 수입 디플레이터의 하락폭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경제활동별로는 원유 등 수입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디플레이터가 전년보다 상승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 원화 기준 1인당 국민 총소득은 전년 대비 4.6% 증가하여 사상 처음으로 3천만 원을 넘어섰지만 미 달러화로 환산하면 2014년
71달러에서 2015년 27,340달러로 2.6% 줄어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원화 기준 1인당 GNI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 달러화 기준으로는 감소한 것은 환율 상승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환율 영향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왜 이게 감소가 됐는지 뭐 성장률은 미미하게 증가를 했지만 뭐 환율이 더 많이 올라서 됐다든지 뭐 이 감소한 요인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 작년 보도 자료 때는 국민 총소득 GNI나 PGDI 전부 그 미 달러 기준으로 본문에는 다 써져 있던데 이 원화 기준으로 이렇게 증가한 부분을 이렇게 써놓으신 게 그 이유가 왜 그런지 그것도 추가로 질문드립니다. 예,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1인당 GNI가 원화 기준으로는 4.6% 증가했지만 미 달러화 기준으로는 2.6% 감소하였는데 이거는 지난해 연중 원 달러 환율이 7.4% 상승하였습니다. 그래서 미 달러화 기준으로 1인당 GNI 감소한 거는 뭐 전적으로 그 원 달러 환율이 상승한 거에 기인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통상 이제 미 달러화 기준으로만 말씀드리다가 원 달러화 기준으로도 말씀드린 것은 지금과 같이 환율 변동의 영향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리고 미 달러화 기준으로 통상 1인당 GNI를 공표하거나 국제기구에서 사용하는 것은 이제 국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또한 저희가 기본적으로 GDP 성장률을 통상 이제 자국 통화 표시로 산출을 하듯이 1인당 국민소득의 증가율도 자국 통화 표시로 먼저 계산을 하고 국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미 달러화 정도로 환산을 해서 보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원화 기준으로도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예, 머니투데이 유험식 기자인데요. 저축률하고 이제 가계 순저축률이 지금 보니까 한 10여 년 총저축률은 10여 년 만에 가장 높고 순저축률은 한 15년 정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데 민간 저축률이 지금 증가하는 가장 큰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반면에 최종 소비 총 투자율은 지금 보니까 1998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저축은 늘고 투자가 줄어드는 요인에 대해서 좀 더 배경에서 좀 더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일단 가계의 저축률이 꾸준히 상승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계 소득 증가율이 소비 증가율보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어느 것이 더 상대적으로 이제 크게 증가하냐는 이제 단순히 얘기하면 산출 공식에 따른 설명일 수도 있겠지만은 가계의 소비 증가율이 최근 들어와서 가계의 소득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가계의 순저축률은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총 투자율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기업의 투자가 국민 총소득 증가율을 국민 총 처분가소득 증가율이 투자에 해당되는 총 자본 형성 증가율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지난 한 해 동안에 총 투자율은 기업의 R&D 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낮게 나타났던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 MBN 김경기 기자입니다. 아까 국민소득 1인당 국민소득 말씀하시면서 환율 영향 얘기해 주셨는데요. 뭐 내수나 뭐 수출 부진 이런 것들은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는지 그런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예, 그건 GDP나 국민소득이나 그거는 원화나 이제 달러화 기준으로 불문하고 작년에 국민소득 증가율이 조금 저희들
예상치하고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그 국민 소득이나 국민 총생산 증가율이 저희들이 이제 2.6% 나타났는데 그렇게 그런 수준을 나타내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수출이 둔화된 것이 그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도 정부의 그 소비 진작 정책의 그 영향으로 상당히 그 대부분의 충격이 그 완화되기는 했지만은 그 수출을 중심으로 한 대충격의 영향이 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연합인포맥스의 오진우 기자입니다. 작년 4분기 성장 관련해서 그 속보치와 차이가 0.1%포인트 올라갔는데 이게 세부적으로 보니까 건설 투자 부분이 마이너스 6.1에서 이번에는 마이너스 2.4 정도로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어느 부분이 안 좋아진 건지, 그리고 건설 쪽은 왜 이렇게 숫자가 속보치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건지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재고 관련해서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재고의 성장 기여도가 작년 기준 4분기 기준으로 0.5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 그 하는 설명은 아마 원유 수입 같은 부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고, 또 일각에서는 그게 아니라 국내 생산물 재고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비중이 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파악이 가능하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작년 4분기 그 GDP가 0.1% 상향 조정된 것은 저희들이 이제 속보치를 추계해서 여러분들한테 공표할 때는 실적치가 그 분기 마지막 월이 그 나오기 전 수치입니다. 그다음에 지금같이 그 잠정치를 말씀드릴 때는 그 마지막 월에 그 실적치도 저희들이 그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확인해서 그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 소폭의 이제 수정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작년 4분기는 특별히 12월 산업활동 동향 실적치가 새로이 그 반영이 됐고, 여기서 특히 그 건설 기성액이 당초 저희들이 추계할 때 보았던 것보다 상향 조정된 것으로 나타나서 주로 이제 건설 투자 쪽이 상향 조정됨으로써 그 GDP 4분기 GDP가 상향 조정된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고의 경우에 저희들이 그 보여드린 그 재고의 그 증감률에는 그 완제품 재고뿐만 아니고 원유 등과 같은 수입 원자재 재고도 같이 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수입 원자재 그 재고는 단기 그 GDP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하고 계산을 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히 그 원유 재고의 그 비중을 정확히 그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최근 들어서 국제 유가가 상당히 그 떨어졌기 때문에 국내 정유업체들이 그 원유 재고를 상당히 비축해 놓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중은 상당히 그 높을 것으로 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재고의 성장 기여도를 그 계산하실 때는 이 재고 성장 기여도를 단순히 그 GDP 성장률에서 차감하는 것은 그 옳은 방법이 아니고요. 사실은 그 수입 원자재 재고분은 제외하고 계산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정확히 현재로서 이제 구분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죄송한데 그 비율은 좀 구체적으로는 계산은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들께 그 공표해 드릴 만큼 그렇게 정확한 숫자는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하고 있지만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은 뭐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는데 그 공표할 정도의 수준은 적절치 않은. 그리고 건설 쪽 숫자는 조금 개선이 됐는데 이게 반면에 민간 소비나 정부 소비 이런 부분들은 속보치에 비해 숫자가 조금씩 낮아졌는데요. 예. 이거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소비나 이런 내수 부분들이 속보치로 볼 때보다 조금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 소비하고 설비 투자는 4분기에 소폭 하향 수정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건설 투자 쪽이 크게 건설 투자하고 지식세 성물 투자 부분이 그 상향 조정돼서 전체적으로 0.1%포인트 그 상향 조정됐는데 민간 소비하고 설비 투자의 증가폭이
조정폭이 작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민간 소비나 그 투자의 방향이 크게 달라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투데이 김남현입니다. 한 가지 질문 좀 드릴까 하는데요. 실질 GDP에서 GDP 디플레이터 합한 경상 성장률이 4.9%예요. 이게 4년 만에 최대치인데요. 뭐 이 경상 성장률로만 보면 우리 경제는 뭐 정말 호황을 구가하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좋은 실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GDP 디플레이터 유가 하락 때문에 이렇게 급등했다라고 하는데요. 뭐 좀 더 부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GDP 디플레이터 급증 요인에 대해서. 그리고 뭐 정부가 올해 경상 성장률 4.5% 전망하고 있는데 뭐 지금 이런 그 느낌이라면 뭐 어쨌든 지금 성장률은 2%대로 떨어질 게 지금 뻔한 상황에서 유가 하락을 그 기원해서 GDP 디플레이터를 상승시키는 거를 좀 그 기원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좀 보는데 이런 어떤 경상 성장률의 개념에 대해서 좀 그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그 코멘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GDP 디플레이터 먼저 경상 GDP가 지금 4.9%라고 해서 그게 과연 호황인지 여부는 제가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고요. 그 여러분들이 그 과거 경상 GDP 성장률을 보면은 이보다 그 높았던 그 시절이 뭐 많이 있었습니다. 경상으로 하더라도 지금의 수준이 그 과거 그 소위 말하는 그 호황기하고 비교해봤을 때 그 수준의 그하고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그다음에 GDP 디플레이터가 이렇게 높아지게 된 것은 잠깐 설명드렸지만은 그 GDP 디플레이터의 그제 특성에 그 기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GDP 디플레이터를 CPI하고 비교해 보면 그 포괄범위나 그 산출 방식에서 차이가 있는데 일단은 포괄범위가 그 CPI보다는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CPI는 이제 소비재만을 포괄하지만은 GDP 디플레이터는 GDP에 포함되는 그 중간재라든지 그 원자재, 수입재, 수출재 가격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과 같이 그 수입 원자재 가격이 그 하락을 할 때는 GDP 디플레이터는 그 GDP에 해당하는 총 부가가치의 가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 원자재 가격 하락해서 중간 투입재의 가격이 떨어지면은 그 최종 생산물의 가격에서 중간 투입재 가격을 뺀 그 GDP 디플레이터는 그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작년에 그 GDP 디플레이터가 CPI보다 그 크게 높은 수준을 나타낸 것은 이런 그 영향이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올해 경상 GDP가 GDP 디플레이터하고 실질 GDP로 나눠봐서 어떤 수준으로 될지는 작년의 사례에 비춰 보면은 국제 유가의 그와 같은 그 원자재 가격의 그 향방이 크게 그 좌우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지금 수준에서 뭐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그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문이 없으면 이상으로 기자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